안녕하세요. 작가 김시연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 독서 인생 14년에 정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람을 이야기하려고 이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바로 소크라테스예요. 소크라테스를 만나고 나서 제가 질문다운 질문이라는 거를 처음으로 해보게 되었어요. 소크라테스가 생각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독서는 생각이란 걸 하기 위해서 읽잖아요. 이 소크라테스를 만나고 나서부터 엄청나게 사고의 확장이 되었어요. 제가 제 안에서 질문이 생기면 그 답을 구하기 위해서 집요하게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의 생각 체계는 소크라테스를 만나기 전과 만나기 후로 바뀝니다. 제가 당연하게 여겼던 많은 것들이 사실 당연한 게 아니더라고요. 세상의 권위로부터 벗어나게 되었고 해간의 이목과 이 천편일률적인 잣대로부터 제가 자유로워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독단에 빠지기 쉬운 문제도 스스로 질문을 하면서 사색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사람이 이렇게 비난을 받으면 모면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비난 대신 질문을 받으면요, 생각이란 걸 하게 됩니다. 소크라테스는 바로 이 질문에 집중한 사람이었어요. 소크라테스는 아테네의 젊은이들을 미혹했다는 죄목으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 당시 소크라테스를 따르던 자들은 스승을 죽게 하지 않으려고 탈옥을 제안하게 됩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이에 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스스로 독배를 마시고 죽음을 선택합니다. 이 소크라테스의 질문법이 있는데요. 질문법이 삼파술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삼파술이라는 건요, 끊임없이 질문에 질문을 거듭하면서 상대방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하게 하는 질문법인데요. 그 당시 그리스의 그 누구라도 이 소크라테스의 삼파술에 걸려들면 소크라테스에게 가차없이 발가벗겨지듯이 충격패를 당했습니다. 그러니 당시 귀족들이 소크라테스를 그냥 놔뒀을 리가 없겠죠. 권력을 지닌 사람들에게 소크라테스는 당시 눈의 가시 같은 존재였어요. 결국 소크라테스는 귀족들의 미움을 사게 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젊은이들을 미혹했다는 황당한 죄목으로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죽음을 순순히 받아들이는데요. 이 소크라테스가 죽음 전에 나눴던 대화들이 이 소크라테스의 변론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이 소크라테스가 질문하는 방법을 살펴보면 서양 문명과 동양 문명이 어떻게 다른지도 알 수 있어요. 이 소크라테스는 삼파술이란 질문법을 사용하면서 상대방의 생각에 대해서 의문나는 점을 계속 질문을 하거든요. 그런데 서양에서는 상대방의 생각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하면 그 사람의 생각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동양에서 그렇게 꼬치꼬치 질문을 하면 싫어하죠. 그래서 여기서 서양 문명과 동양 문명의 사고방식의 차이점을 알 수 있어요. 소크라테스의 변론은 제가 이거 법무사 문고본으로 그때는 접했거든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2007년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 소크라테스 변론이 직역본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좋은 번역본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여러 출판사에서. 그래서 제가 추천할 만한 번역본은 그 더보기란에 제가 자세하게 써놓을게요. 서양 문명을 만든 거는 서양 철학이거든요. 철학자 화이트헤드는 모든 서양 철학은 플라톤 철학의 각주일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 자신은 책을 단 한 권도 남기지 않았어요. 그의 제자 플라톤이 소크라테스의 철학을 글로 남겼는데요. 소크라테스가 살았던 고대 그리스에서는 이미 자연 철학을 비롯해서 민주정, 국가와 정치, 인간에 대한 탐구, 수학을 포함한 학문을 진지하게 탐구했고 눈부신 성과를 이뤘습니다. 그리스의 고대 철학은 세계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거의 모든 학문과 탐구의 시초였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그리스 고대 철학으로부터 자유롭지가 못해요. 서양 사상의 근원이 고대 그리스 철학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을 모르고 문명과 논리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마치 코끼리의 코만 보고 코끼리를 안다고 하는 것과 같거든요. 철학을 전혀 모르는 사람까지 소크라테스의 이름을 알고 있죠. 소크라테스는 삼파술이란 독특한 질문법으로 인류에게 진정한 알미란 무엇인지 일깨워준 철학자입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를 만나고 나서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잘하는 게 무엇인지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었어요. 소크라테스는 거리의 논객이자 도시의 철학 게릴라였어요.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죽음으로 인해서 그의 철학이 끝나지가 않았어요. 소크라테스의 제자이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인 플라톤이 소크라테스의 철학을 계승하게 됩니다. 플라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플라토닉 러브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 플라토닉 러브의 플라톤이 바로 이 플라톤입니다. 근데 플라톤은 소크라테스가 처형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이 현실 세계에 대해서 굉장히 염증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이제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다양한 사상을 흡수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교육기관을 설립해서 그 교육기관 이름이 아카데미아입니다. 후학을 양성을 하게 되는데요. 플라톤은 이상적인 진리를 향한 열정으로 가득한 철학자였고요. 플라톤이 쓴 글은 완벽한 기교를 가진 예술가의 언어라는 평가를 듣습니다. 고전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고전 중에 플라톤의 그리스어가 가장 훌륭하고 완벽하다고 단언을 하는데요. 근데 이 플라톤의 책들을 읽어보려면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모르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 플라톤의 초기작들은 거의 소크라테스의 사상을 그대로 담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이 플라톤은 또 유명한 제자를 뒀어요. 플라톤의 제자가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인데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소크라테스의 제자이자 그 유명한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스승입니다. 물리학과 형이상학, 생물학, 윤리, 정치, 논리학 등 학문 전반에 걸친 지적 탐구로 만학의 아버지로 불리는데요. 중세에는 철학자 하면 아리스토텔레스를 지칭할 정도로 철학의 대명사로 통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스승 플라톤의 이상주의적 철학을 뛰어넘어서 경험론적 현실주의 철학을 추구했고요. 아리스토텔레스의 광범위한 지적 영향력은 24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광범위하게 퍼져 있습니다. 이런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과학에 관한 탐구는 뉴턴의 물리학과 르네상스 시대까지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고대 그리스의 문명을 만든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이렇듯 고대 그리스 철학이 서양 문명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양 문명을 이해하려면 고대 그리스의 문화와 철학을 알지 못하고서는 이해하기가 힘든데요. 무지에 대한 자각과 덕과 알의 일치를 중시했던 소크라테스의 인생을 보면서요. 무지함을 깨닫는 사람이 현명하다는 것, 그리고 지식과 행동이 어떻게 일치해야 한다는 것을 자신의 삶으로 보여준 소크라테스의 삶을 통해서 정의와 진리가 무엇인지 치열하게 탐구하는 고대 그리스 철학을 통해서 정답이 하나가 아님을 알 수 있게 되었는데요. 생각의 근육을 키우고 싶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소크라테스를 만나보라고 꼭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럼 저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